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입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오랜만에 제가 우리 직무특강 성공취업 엑스파일에 출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예, 불과 우리가 과거에 201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청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 2017년도 통계로 봤을 때 이제 10명 중 10명의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97.6%가 기회가 된다라면 해외 취업을 해보겠다라고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20대입니다. 30대가 무려 96%, 그리고 40대가 무려 93%까지의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20대는요. 우리 설문조사를 쭉 해볼 때 우리 청년 구직자 20대들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공통적인 내용들은요. 국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직무 능력, 그다음에 직무 경험, 그다음 직무 적합성.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들어갑니다. 2017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더 핵심 키워드가 늘어났죠. 뭐죠? 조직 적합성. 그죠? 그리고 2014년도부터 핵심 키워드인 글로벌 역량을 지금 기업에서 이 5가지를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다고 할지언정 이 5가지의 성공 취업을 위한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험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지금 해외 취업의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로 30대들이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무려 96%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취업 시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묻지마 취업. 네, 여기저기 다 찌르죠. 그죠? 뭐 취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은 했습니다만 정작 내가 가지고는 satisfy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일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리고요. 뭐 아무래도 뭐 취업을 했다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인데 뭐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죠? 예, 출산, 뭐 연애, 결혼, 출산, 뭐 요즘 엠포 세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늦기 전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지금 2018년도 초가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도 통계치를 쭉 훑어다 보니까요. 또 재밌는 트렌드가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40대들이 무려 90% 이상이 해외 취업에 기회가 있다라면 도전을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죠? 벌써 이미 모 금융권에서는 30대 후반에서 희망퇴직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내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전문적인 어떤 직업군을 찾아서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가 뭐 많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생활이 없고 내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금 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자 해외 취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전 세계의 글로벌 시대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 사고방식들도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중에서 해외 취업이라는 건 물론 중장년층들도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각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해외 취업으로 콜라보레이션을 내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질적인 어떠한 해외 취업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정부, 지자체, 대학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우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앞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의부터 제가 잡고 나가겠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건 우리 국내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있는 이 해외 취업, K-무브 사업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게 바로 이 K-무브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내용들은 뭐냐면요.
2018년도 변경된 K무브 해외 취업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요. 뭐 1999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2007년도부터 저희가 본격화가 만들어졌고 실제 2014년도부터는 K무브라는 우리 정부 명칭으로 변경이 돼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를 진출하시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항공권이라든지 현지 체집이라든지 뭐 비자 비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취업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과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건 2018년도 우리 변경된 K무브 해외 취업 지원 제도 중에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조금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사업. 자, 전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이 명칭은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올해가 들어오면서 이 명칭은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실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자 비용이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체제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어떤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근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정착 지원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이렇게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좀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이런 개념으로 국민들의 땀의 결실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뭐 최소 200만 원부터요. 최대 800만 원까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저희가 K무브 지원 사업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인 각 지자체,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우리 청년 정책 사업으로 경상북도 소재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북미권에는 1인당 300만 원, 그리고 뭐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끔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도 부산시와 부산시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더욱 감사드리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학생들이라면 우리 대학교에서 1인당 200만 원에서 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희가 K무브 사업이든 내가 소속돼 있는 대학이든 혹은 내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금을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굳이 뭐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에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이 명칭이 변경이 되고 중간에 이 대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지원금 대상자가 되는지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은 우리 국민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돈은 헛되이 쓰셔서는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해외 취업에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급해 주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규모, 요건 금년도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원 규모는요, 금년도에는 2,500명까지 저희가 예산을 이제 확정을 시켜놨고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2017년도를 한번 볼게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뭐 참고 사항으로 조금 보시면 제가 보통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이 4,811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4,811명이라는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많습니다만 4,811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앞에 볼 때는 2,500명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4,811명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예산이 안 맞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K무브 해외 취업 지원제도 안에서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도 있고요.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금, 그리고 취업외로 청년층 해외 취업 지원 사업, 그리고 구직자 직접 지원형, 그리고 저희가 K무브 스쿨, 뭐 청해진 대학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5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을 할 거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10월 달 정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출국하신 분들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나요? 라고 하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 범위의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출국한 친구들은 차기 연도의 예산을 저희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저도 전혀 뭐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정부에서 우리 K무브 사업단에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팍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취업외로 청년층들이 있습니다. 취업외로 청년층.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우리 취업외로 청년층에 해당될 경우에는요. 국가의 구분 없이 총 400만 원까지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사업은 뭐라고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 어떤 해외 정착 지원금 사업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요것만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지원금을 제가 어떤 분들은 200만 원 받고 어떤 분들은 400만 원 받는데 이 기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원금 우대 국가들이 있습니다. 신흥국가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인당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자, 취업외로 청년층은 국가에 상관없다 그랬죠. 자, 다시 신흥국은 400만 원,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즉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신흥국가로 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서 더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흥국가에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 돈은요. 처음부터 쌤 저 해외 취업 하고 싶어요. 해외 취업하면 이 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사전에 먼저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 과정을 걸쳐서 당연히 다 뭐 정상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우리 월드잡 플러스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직 등록이 다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출국 후 1개월 뒤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2차 지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뒤, 6개월 뒤에서 이제 50% 반반 나눠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선진국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에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 원이 되죠. 그럼 나 오늘 출국했어요. 출국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겠죠. 근무하고 나서 1개월 뒤에 100만 원. 그죠? 1차 지원금 신청하겠죠. 그리고 근무한 뒤에 6개월 뒤, 근무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뒤에 2차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통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국가에 출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몽골, 말레이 이런 것 같은 신흥국 국가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토탈 400만 원이죠. 출국하고 나서 또 1개월 동안 일하겠죠.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류 같은 거 준비합니다. 서류는 뒤에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거 준비해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1인당 200만 원을 선지급을 먼저 해드리고 또 6개월 뒤에 200만 원을 선지급을 해드립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전을 다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워킹 할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 인증 기준 조건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워킹 할리데이로 취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취업했을 때 5홀 비자를 받으면 6개월 반반밖에 근무를 못 하거든요. 호주 5홀 비자는 A라는 기업에서 6개월,
B라는 기업에서 6개월. 단 그걸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6개월 근무하지만 그 뒷단에 6개월까지 근무한다라는 고용계약서만 첨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절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 절차. 먼저 잊지 마십시오. 월드잡 플러스 제가 늘 저희 방송의 하단 부분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K무브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잡 플러스에 여러분들 회원가입 꼭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직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만났던 우리 청년들이 한 4명 정도를 같이 저희가 멘토링을 해드렸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랬어요. 선생님, 구직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력서, 자소서, 레주메, 커버레터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본어로 이력서와 자소서를 기재하면 되겠죠. 등록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직 등록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취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예, 성공을 하고 나면 취업 인정 기준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취업 인정 기준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취업으로 인정 안 하는 저희가 인정 안 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는 경우는 저희가 취업으로 인정 안 합니다. 예, 각 국가마다 우리가 워홀 비자가 있죠, 그죠? 예, 워홀 비자로 취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의 조건을 보셔야 돼요. K무브, 즉 우리 K무브 사업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워킹 할리데이 비자 체결돼 있는 국가에 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워홀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부합됩니다. 취업 인정 기준 조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K무브에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은 받지는 못했지만 경상북도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단이라든지 부산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들, 즉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워킹 할리데이 비자도 인정은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두 가지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단순 노무 직종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컨시어지라는 직무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컨시어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예, 벨보이, 도어맨, 그리고 발리 파킹, 예, 그리고 우리 손님들 호텔 로비에 들어오면 그 짐 이렇게 실어서 우리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이런 분들, 즉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프런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커스터머 서비스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게 컨시어지입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게 되면 다 컨시어지라는 직무를 써요. 근데 그 컨시어지가 하는 일들이 거의 보면 단순 노무 직종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이 돈은요, 우리 국민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단순 노무직 하라고 외국인 노동자 취급받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로나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하고 본인들의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 직업군이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내고 부족하면 채워나가야 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가 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죠? 단순 노무 직종은 저희가 배제하겠습니다. 예, 단순 노무 직종, 청소, 서빙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배제가 됩니다. 여기서 스톱, 사례 하나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 취업을 했어요. 네, A라는 남자 청년이 호주에 취업을 했어요. 호주에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호주 정식 취업 비자인 457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용주로부터 457 비자를 받은 거예요. 457 비자는 호주에서 영주권하고 연결이 되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서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는 다 영주권하고 연결되니까 우리가 다 우와 하는 직업 비자입니다. 457 비자 받았어요. 받고 이 친구가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즉 과거에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제의를 한 거예요. 내가 왜 반려됐는지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을 보니 이 친구가 호주에서 우리 굴 있죠, 굴. 예, 굴 까서 이렇게 안에 굴 빼는 그 일을 해요.
하면 누가 보더라도 다 단순 노무직이라고 판단을 내렸죠. 근데 참 저희도 애매했던 게 단순 노무직이었지만 457 비자, 호주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anyway 저희는 단순 노무직이다, non-professional job이라고 해서 반려가 됐었는데 이 신청 때 이 친구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굴을 까는 안에 굴을 까는 그 고리를 자기가 연구를 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까야 되니까 이 스킬은 전문직이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사업이 반려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의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판단 기준 놓고 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일단 반려입니다. 예, 뭐 본인이 그렇게 아무리 판단을 내려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다르게 보신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예,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사례들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어떤 직업군을 갖느냐에 대해서 전문직인지, 프로페셔널 잡인지 아니면 non 프로페셔널 잡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이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취업 인증 기준 조건으로 부합이 되고 나서요. 1차 지원금 언제 신청한다 그랬죠? 근무 시작 후 1개월 뒤, 1개월 뒤에 1차 지원금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2차 지원금은 언제요? 6개월 이후에. 단 동일 기업에서 근무 시작 6개월 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띠뛰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띠뛰기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차 지원금을 받았을 때 고용계약서와 2차 지원금 신청하셨을 때 고용계약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특정 사유가 있으셨다면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외 취업을 갔다라고 해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세티스파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피고용인과 고용인 모두가 둘 다 뭐 불만족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현재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직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해외 나간다고 뭐 연락을 딱 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잡센터에 그런 청년이 한 분 계셨어요. 잘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알아서 비자 대상한 인터뷰 신청하고 다 했어요. 근데 대상한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이미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다 대상한 인터뷰는 어떻게 봐야 되고 대상한 인터뷰를 보기 전에는 저희한테 와서 담당 직원들한테, 담당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서 다 하셨어요. 그 결국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컴플레인을 저희한테 했어요.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이건 누구의 폴트입니까? 이미 저희는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향후 6개월 동안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못하니까 전문기관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해외에 나가셨을 때도 그분들하고 연결고리를 꼭 안 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멘토들한테, 여러분들의 담당 에이전시한테, 여러분들의 담당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정착 지원금은,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은 출국 후 1개월 뒤, 그리고 6개월 뒤에 안내를 지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지원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제가 하단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다. 경력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경력관리 시스템. 글로벌 역량 개발 그리고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이 녹화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생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우리 한 청년은요. 이미 해외 취업을 다녀왔던 친구예요. 싱가포르에서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잘하는 직무를 찾았고요. 그 직무에 관련된 정보나 전문적인 지식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일반 사설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기관 전략사업 등과 같은 청년고용 정책사업을 통해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양한 직무라든지 진로 방향성을 설계를 해서 실제 해외 취업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내가 경력 개발도 하고 내한테 맞는 직무 적합성도 찾았고요. 뭐 조직 적합성도 찾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 친구는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를 도전합니다. 즉, 저희 월드잡 플러스에서, 저희 K무브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양하게 경력관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저희가 경력관리 시스템
그 개인 베이스 경력 관리 플랫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 저희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저희 월드자 플러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어떤 미래 커리어를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의 지원 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디테일해요, 여러분.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은요,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부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 규정을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로 이제 저희가 정해놨고요. 83년도 1월 2일 이후 출생자까지 저희가 잡아놨고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만 34세 이상인데요. 저도 해외 취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 신청 자격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K-무브 스쿨과 같은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받고, 그러니까 수료한 이후에 해외 취업을 한 경우에는요, 만 34세 이상, 즉 초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마음 많은 청년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마음 많은 청년이죠. 예, 내가 나이가 만 34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이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장기 연수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해외 취업 연수 과정, K-무브 스쿨 등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과정에 여러분들 참가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해외 취업으로 연결이 되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 대상이 되니까 굳이 뭐 포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신청자 본인, 배우자 혹은 부모의 합산 소득이 소득 8분위 이하인 자. 제가 지금 왜 웃냐면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너무너무 컸어요. 쌤, 저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쌤, 저 국장도 못 받았는데요. 저 이거 못 받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해외 취업 안 할래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봅시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맥스, 최대 한 600만 원 선 잡으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냐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200만 원, 미국이니까 선진국이죠, 그죠? 200만 원 받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들을 통해서 가면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돈이 보통 뭐 150에서 한 뭐 200만 원, 150에서 170, 뭐 보통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급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 그럼 여기도 한 200 잡읍시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40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대학이라든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금 받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산 같은 경우는 1인당 300만 원, 경상북도 1인당 3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300을 받으면 얼마죠? 여러분 700만 원입니다. 미국 가는데 얼마 든다 그랬죠? 6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시면 여러분들 일하시잖아요. 그죠? 급여 받으시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해외 취업 채용 정보를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실시간 채용 정보를 보시면 정말 최소 내가 제일 못 받아도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교환학생을 6개월 정도 가면요. 교환학생을 6개월을 갔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얼마 쓰냐면요. 보통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씁니다. 네. 호주 워킹 할리데이를 가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사업이죠. 호주 워킹 할리데이를 가요. 호주 워킹 할리데이를 가려면 또 처음부터 혼자 워킹 할리데이를 못 가요. 그리고 호주 워킹 할리데이 가는 친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지가 않죠. 어떻게 가죠?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한 2,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호주로 갑니다. 호주의 게스트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친구들 집에서 뭐 인터넷에서 만났던 이런 분들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레주메를 가지고 직접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채용이 되더라도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정상 범위 미만의 금액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늘 영어, 어학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급여를 낮게 받아요. 처음부터 취업이 돼버리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호주 5홀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돈이 얼마가 깨지냐면요. 1,000만 원 이상 깨집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어학연수 가는 친구들, 미국 기준으로 보통 뉴욕 기준으로요.
뉴욕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뉴욕에 가서 뭐 사설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랭귀지 스쿨에서 1년 동안 있으면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서 약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돈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고 계시는 해외 취업은요.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 1년 이상의 고용 조건으로 가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예산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끼껏 해봤자 약 한 600만 원. 근데 재밌는 건 이미 우리 K무브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들로 정부 지자체 사업이나 대학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갔던 비자 비용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외 취업 쪽,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 쪽이 맞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연, 어학연수라든지 워킹홀리데이라든지 교환학생이라든지 이 사업이 맞을까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는 접근 방법에서 여러분들의 right way는 뭘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 소득이 높아서 소득 8분위가 이상이 되어서 내가 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못 받는다 할지언정 여러분들은 해외 취업을 통해서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짧게는 1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통해서 뭘 만들어 오죠? 직무 능력, 직무 경험,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글로벌 역량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죠? 예,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싶고 나중에 내 미래의 다양성을 만들고 싶어서 가는데 이거 합산 소득이 8분의 이상이라고 내가 200만 원의 지원금, 400만 원의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저는 이 돈을 정부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도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좀 패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원금은 우리 국민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8분의 이상인 자들은 이상인 자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죠. 8분의 이하로 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절차 때 뭐라 그랬죠? 월드잡 플러스에서 회원 가입하고요. 사전에 구직 등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등록되고 나셔야 됩니다. 이거 사전 안 하시면 나중에 취업하고 나셔서 신청해봤자 여러분들 지급 대상 조건이 안 됩니다. 가령 몇 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해외 취업 나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신청하셔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바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통해서 커리어 로드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력 관리와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싶은 겁니다. 단순하게 해외 취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월드잡 플러스에 회원 가입하시고 구직 등록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항목입니다. 2017년 8월 28일 이후에 해외 취업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해외 취업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우리 청년들이 해외를 더 많이 진출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연간 예산은 잡아놨고 이 청년들이 다 해외 취업을 상반기에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즉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예산이 저희가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 사업에 참가해서 2017년도에 1차 지원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7월 1일까지 신청자 경우에는 2차 지원금을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되냐면 2018년도 2월 28일까지 2차 지원금을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요거 놓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못 받으세요. 예, 나중에 못 받으시면 그것도 여러분들 폴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2018년도 2월 28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방송이 녹화가 되고 나서 저희가 그 방영이 되면 저희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 해외 취업에 나가 있는 저희 멘티들한테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소득 8분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뭐 아직 청년이고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집에 가셔서 월 건강의료보험료 얼마 내시는지 보면 돼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38만 2,500원이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9만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예, 더
이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집에 건강의료보험료를 뭐 부모님하고 다 합산해서 얼마 내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급 정도 내시려면 월 39만 원 이상 내시려면요.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도 저런 거 못 받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실 필요는 없고요. 꼭 집에 가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청년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집에 가서 제가 청년들 그래요. 부모님 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집에서 이거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라면 정말 자격이 된다라면 꼭 우리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신청해서 해외 취업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민감합니다. 또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취업 인정 기준 조건. 나 해외 취업했는데요. 예,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데 해외 취업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디시워셔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이거 해외 취업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인정 기준 조건. 예, 뭐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우리 아이가 해외를 가면 내 자식이 해외를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처럼 외국인 노동자 취급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나 늘 멘토링 때 컨설팅 할 때 해외 취업 우리 해외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어떤 직무 통계를 늘 보여드립니다. 뭐 2016년도 기준으로는 관리자로 보통 688명, 전문직 종사자로 1254명. 제가 대충 외우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예, 얼마나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렸으면 이렇게 제가 외우고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K무브 사업단에서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단순 노무직을 한다라든지 뭐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외국인 노동자 취급받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배제하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나 그렇습니다. 저 역시나 해외에서 다양한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면 좀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로우 레벨 그런 잡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계속 무조건 잘라요. 예,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요,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학생들도 가장 많고요. 예, 교육열이 가장 높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외 나가서 단순 노무직 한다?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좋은 일을 시키고 조금 하이 퀄러리 포지션에 취업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런 기업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퀄리피케이션, 우리 청년들의 퀄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보면 아직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건 국내 취업이나 해외 취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직업방송에서 우리 직무특강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통해서 저희 잡정보센터를 통해서 한국직업방송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목이 터지라고 부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여러분들 역시나 자랑질 한번 하셔야죠. 성공하셔서 자랑질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까셔야 되는데요. 봅시다. 취업비자 인증 기준 조건. 제가 격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자칫 잘못해버리면 해외에 나가서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이 낙동강 오리알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강한 의지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민감한 얘기니까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로 가능한 비자. 단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의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한국 청년인데 해외에 가서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예, 뭐 농담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럽니다. 쌤, 제가 해외에 가서 한국에서 못 살겠습니다.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취업해서 열심히 그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좀 인정받아서 그 나라의 어떤 뭐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주권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해외에 가서 그냥 결혼을 해버리라고. 뭐 가령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선진국 쪽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배우자를 시민권자를 만나면 될 거 아니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갔다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 기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부침사 참고하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 내용은요 저희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관광비자라든지 학업 등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는 불인정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해당 국가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트래블 여행 비자로 간다. 관광 비자로 갔을 경우에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일리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적발되시면 그 자리에서 강제 추방당하십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로 가셨는데 거기서 내가 일을 할 경우에는 그거 역시나 일리글입니다. 제가 비자에 민감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이미 미국에서 관광 비자로 무려 오랜 기간 동안 오버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비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학업 등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는 저희가 인정 기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현지 재외 공간 확인을 통해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일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우리 재외 공간, 그죠?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it doesn't matter.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중동의 경우는요. 취업 후에 바로 취업 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이 관행 쪽으로요. 해당 국가에서 체류 가능한 멀티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할리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자들만 저희가 해외 취업 인정 기준 조건으로 선정해준다 그랬죠. 그러면죠 해외 취업 알선 사업이라든지 해외 취업 연수 사업, K-무브 스쿨 등과 같은 이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달아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직종을 보시면 제가 다시 뭐라고요? 단순 노무 직종은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절대 단순 노무 직종으로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임금 수준. 연봉 1,500만 원 이상. 연봉 1,500만 원 이상. 자, 연봉 1,500만 원 이상 갑시다. 뭐 노무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모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서 아주 쇼크한 그 일이 좀 있었어요. 해외에서 오신 고용 기업들의 그 오너들이 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분들 앞에서 서브 인트로덕터리 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PPT 작업하고요. 그 프랙티스 했어요. 그 앞에 무대에 탁 섰어요. 그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씩 거기서 스피치할 때 그 해외에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그분들이 고용 기업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초이스를 합니다. 아, 이 친구 괜찮아. 내가 채용하겠어. 완전 이 버라이어티한 그런 이제 쇼였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그 준비하는 청년들하고 제가 같이 준비를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행사 당일날 이 고용 기업들이 쭉 오셨어요. 오시고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씩 나갔어요. 나가서 스피치를 하는데요. 아니 너무너무 황당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청년을 채용을 합니다. 급여를 월 600불을 주시겠대요. 미국에서 우리 청년들, 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 청년을 채용합니다. 월 1,200불을 주시겠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 아직 경험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건. 하지만 이건 급여 부분에서 현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기숙사를 주고 숙식을 제공한다 그래도 월 600불. 이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아니죠, 이건.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몸값을 만들어 주신다라면 이런 사태가 없습니다. 왜 임금을 저희가 최소 연봉 1,500만 원 이상을 잡습니까? 최소 2,400만 원 이상, 최소 3,000만 원 잡아봅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퀄리티가 높다는 걸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임금 수준은 다시 1,500만 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잡았고요. 가령 연봉 환율은요. 보통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제 계산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연봉 환율은 저희가 2018년도 금년도 1월 2일 기준으로 고정 환율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환율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계산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17년도 취업자들은요. 그러니까 작년도 취업하신 분들이 아직 이제 신청을 아직 못 하셨잖아요. 제가 금년도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작년도 취업하신 분들은 고정 환율을 언제 보시냐면 2017년도 1월 2일자로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1,500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실수령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 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셔야지만 이를 인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보통 이런 사태들이 많이 터집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국내하고 해외 취업이 조금 틀리잖아요. 싱가포르는 취업을 하시게 되면 연봉 급여가 좀 낮아요. 보통 1,5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싱가포르 달러는 보통 850원 선 잡거든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연봉이 2,400만 원이 안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월 급여를 싱달러로 1,500불 받았는데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연봉이 확 올라버렸어요. 급여가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3개월치의 임금 명세서를 꼭 여러분들 제출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네 번째. 근로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자, 6개월짜리 미만 안 됩니다. 4년제 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하는 해외 인턴십 사업. 보통 호주에 한 4개월, 5개월을 갑니다. 이걸 가신 분들이 저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못 받나요? 라고 줍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고용 계약이 12개월 이상, 1년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서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취업한 직장인들은, 즉 취업자들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죠. 6개월 근무하고 다른 기업에서 6개월 근무해야 됩니다. 보통 호주나 이제 홍콩이 보통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근무했던 기업과 6개월 뒤에 근무했던 기업들의 총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을 증명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인정 기준 조건으로 해당을 해 드릴 거고요. 취업 대상 업체 뭐죠? 다국적 기업, 현지 로컬 기업, 국내 기업, 해외 법인, 그죠?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들이죠. 그리고 한상 기업. 제가 나중에 그 채용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접근할 때 로컬 기업이 있고요. 해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로컬 기업, 완전 오리지널 해외 기업들, 그죠? 그리고 뭐 있죠?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가령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와 같은 영국이 본사인데 전 세계에 21만 명 직원들과 전 세계에 180개의 브런치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이 다국적 글로벌 기업인 이 딜로이트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친구입니다. 김선우라는 청년이 12월 29일 날 한국에 와서 같이 얼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한상기업, Korean American Company. 한국에 있는 기업인데 한국이 본사인데 뭐 미국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뭐 코리안 아메리칸 컴퍼니도 있고 이제 한상 기업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외국이어야만 되고요. 외국 기업에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서 취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외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내에 취업을 했는데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국이 본사고 해외 미국에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즉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인데 한국에 취업을 해서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가는 케이스는 해외 취업 인정 기준 조건에 안 들어갑니다. 단 한국 법인인데 이제 미국의 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랑 틀려요. 내가 미국 법인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들 꼭 아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뭐죠? 취업비자 인정 기준 조건.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갔던 국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은 한국인을 선호하는 국가 1위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력 부족난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IT 강국인 대한민국 청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문화와 생활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워킹 비자라든지 워킹할리데이 비자라든지 문화활동 비자라든지 또 다른 비자들이 있는데 단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사무, 기능 비자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캐나다,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국가 2위에 해당되는 캐나다. 캐나다는 취업 비자인 워크 퍼밋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턴 비자 같은 경우는 PGWP라 그래서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워크 퍼밋이라 그래서 PGWP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MSP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턴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캐나다의 코업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K무브에서는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는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호주 같은 경우는 457 고용 비자나 OT 비자 같은 이런 비자들을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뭐죠? 인턴십이 없죠. 예, 싱가포르 인턴십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싱가포르는 EP, Employment Passes, 그다음에 Skilled Passes, 그리고 WP, Work Passes 이렇게 세 가지 비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예. 하늘의 별 따기죠. 제트 비자. 예, 제트 비자. 그래서 제트 비자가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국은 보통 나갈 때 저희가 M 비자, 상무 비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무 비자인 M 비자 받기가 M 비자도 지금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취업 시장이 조금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1위가 뭐죠? 미국이죠. 미국은 뭐죠? H1B 비자, 그리고 E 계열 비자, H 계열 비자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J1 비자. J1 비자는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의 고용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J1 비자에서 인턴십 카테고리로 가느냐, 트레이닝 카테고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역시나 뭐 워크 퍼밋, 필리핀 뭐 그 9G 비자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312 비자, 베트남 LD 비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과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처럼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를 받으시려면 인리어 시험이라든지 베트남어, 비엔남어 시험에 패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역시나 인플로이먼트 비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멀티 비자를 받아서 나중에 취업 비자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독일,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랑 같이 해서 아우스빌딩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독일 역시나 Resident for Employment 해서 워크 퍼밋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만 정식적인 취업 인정 기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가마다 이렇게 취업 인정 기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해외 취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자는 뭐 어떤 걸 주는지를 여러분들 꼭 컨센트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5홀 비자 아니요. 워킹 할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작전으로 조금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가령 예를 든다면 캐나다는 고용주로부터 면접을 보고 나면 고용주가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캐나다 ESTDC 노동청과 CIC와 CIE 연방 이민국과 주정부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서류를 다 통과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LMI를 가지고 공항에 입국을 하면 캐나다 공항에 입국을 하면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워크 퍼밋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용주가 인터뷰 봐서 여러분들한테 LMI 서류가 떨어질 때까지 정말 빨리 해봤자 4개월에서 5개월 걸려요. 늦어지면 6개월에서 뭐 1년도 걸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죠,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은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만 30세까지가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 30세 미만이면 캐나다 취업을 가고 싶어요. 그럼 작전 짜는 거예요. 캐나다의 LMI로 들어가지만 내가 5홀 비자도 신청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또 5홀 비자는 호주와 다르게 호주는 되도록이면 뭐 신청하면 다 승인이 되지만 캐나다는 추첨식입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코업 비자를 같이 연결시켜서 LMI로 연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작전입니다, 작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방향성을 짜느냐에 따라서 국가마다 작전들, 비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꼭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과 조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서류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나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나오죠, 그죠? 랜드라냐? 이렇게 나오죠. 지원금 담당자들한테 물어보자. 어디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월드잡 플러스에 여러분들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셨던 취업비자 있죠, 그죠? 취업비자가 필요하고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그리고 통장사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같은 이런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뭐 취업비자는 당연히 1년 이상의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한지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재직증명서 당연한 거죠. 기업명, 재직자 성명, 그리고 담당 업무, 직무 나와야 됩니다. 서류 발급 일자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요. 취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그죠? 취업 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100% 무조건 필히 여러분 챙겨주셔야 되고, 통장사본, 돈 받으실 통장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좀 그래도 좀 모르겠으면 저희가 국가마다 이제 이메일 정보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 필수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필수 사항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좀 드시면 서류를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려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런 정보도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잡센터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건 뭐죠? 월드잡 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 더 이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안내를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좀 추가적으로 내가 해외 취업 정보와 정말 내가 해외 취업 쪽으로 접근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글로벌 잡센터로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되고요. 해외 취업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치박으로 여러분들 글을 올리시면 뭐 다양한 사례라든지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글로벌 잡센터로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꼭 저를 비롯해서 해외 취업 전문 컨설턴트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방송을 하면서 우리 직무특강 성공 취업 엑스파일을 보고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명 정도 돼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은요. 밤 11시에 한 청년이 너무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뭐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글로벌 잡센터로 이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이 친구는 해외 취업의 피해 사례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정확하게 제가 체크는 못했지만 해외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예, 돈을 뭐 한 550만 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의 포인트를 교육만 하는데 55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이 이제 어학 교육입니다. 근데 그만큼의 어학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 취업은요, 여러분들 돈 그렇게 쓰실 일 없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만 잘하시고 저희 한국직업방송을 통해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만 여러분들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 역시나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나가실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